코로나19 관련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북한 주민 10여 명이 폐렴 증세로 사망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북한의 공식 입장은 우리는 코로나 감염 환자 없다. 북한은 코로나19 청정국이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실상은 좀 다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의사로 전염병 치료를 담당한 바 있는 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최정훈 연구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2012년에 오셨으니까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유행 당시에는 북한에 계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당시 예. 북한 상황이 어땠습니까? 북한도 이렇게 전염병 때문에 야단 법석을 떨면서 관련한 전염병 대응을 하느라고 했죠. 예. 그때 우리 정부가 북한에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를 보낸 바 있는데 이 약으로 그럼 치료를 했었던 겁니까? 그렇죠. 2009년도 상황인데, 예. 당시 이제 북한이 당시 신종플루 환자를 너무 이제 증가하기 때문에 예. 이제 다급한 나머지 이제 남한 정부에 이제 예. 도움을 요청했겠죠. 예. 북한의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낙후돼 있기 때문에 지난달에 중국과 국경을 폐쇄해버렸지 않습니까? 예. 한번 뚫리면 거침없을 것이다 이런 판단 하에서.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자유아시아 방송이 북한 주민 10여 명이 폐렴 증세로 사망했다 이렇게 보도했단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네. 그거는 예. 지금 신종 코로나 사태가 아니라도 북한에서는 해마다 지금 또 한창 지금 인플루엔자라든가 독감이라든가 각종 홍역, 예. 수두, 예. 각종 전염병들로 이제 인명 피해가 항상 벌어지고 있는 때입니다, 지금. 예. 예. 특히 낙후된 시골 지역은 더 심각하겠죠. 그렇죠. 예. 그게 의료 시설도 잘 없고 약도 부족하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진단도 어렵고 치료도 어렵고. 예. 그래서 이제. 예. 북한의 의료 시스템이 어느 정도 낙후돼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느 정도 낙후돼 있냐면요. 예. 우리가 흔히 병원, 보건의료기관이라 하게 되면 전기라든가 수도 정도는 아주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예. 그런데 일단은 북한에서는 보건의료기관이라고 해도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이 두 가지부터 해결이 안 됩니다. 전기 수도가 안 됩니까? 어허. 예.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기관들에서 진단을 위한 실험실이라든가 진단 장비, 치약들, 그리고 이제 진단을 하게 되면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약도 부족하고 각종 이런 모든 것이 다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단 장비가 부족하다 그러면 코로나19를 확인하려면 진단 키트, 진단 장비가 필요한데 이런 기본적인 것도 북한 의료시설은 없다 이 말씀이죠? 없죠. 그러면은 만일 정말로 방역망이 뚫리게 되면 큰일 나는 일이 벌어질 텐데. 예, 그렇죠. 예. 코로나19 이게 그런데 중국하고 국경을 마주하고 있고 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북한으로서도 그렇죠. 참 답답한 상황이겠습니다. 그렇죠. 한 정도가 아니죠. 예. 그럼 어떻습니까? 이 방역 물품이나 진단 장비 같은 거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예, 남한 정부는 이제 북한하고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비해가지고 협력과 공동의 대응을 이렇게 요청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북한 당국이 지금 묵묵부답으로 지금 응대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북한이 응대를 안 한다는 것은 코로나19를 도움 없이 막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걸까요? 일단은요, 예. 당시에 지금 진단 시약이라든가 특히 이것은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치료 약물이 없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치료 약물 같은 경우에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도 이제 타산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제 북한 당국이 이제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2009년에는 타미플루라는 치료제가 있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은 것이고. 그렇죠. 예, 지금은 마땅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시간을 두고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일 수 있겠네요. 네,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최정훈 연구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시사저널 유지만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계속 지금
저희가 코로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확진자가 오늘도 급속하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감염병 위기 경보를 여전히 경계로 유지하기로 했다면서요? 예,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정부는 현재 감염병 위기 경보를 경계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방역 대책 자체는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에 준하는 대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예, 경계로 유지하기로 한 것은 막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또 신천지 때문에 갑자기 늘어난 거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다 방역망 안에 있었고. 일단 방역 당국의 판단은 현재 상황을 통제할 수는 아직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발생되고 있는 신규 확진자들이 대부분 이제 신천지와 관련된 예. 분들이시고 그 다음에 확진자가 새로 나온다 하더라도 그 증상이 좀 경미하다고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심각 단계까지 아직 격상하기엔 좀 이르고 예. 왜냐하면 지금 뭐 200명의 확진자가 200명이 넘긴 했지만 사실 격리가 해제되는 분들도 지금 생기고는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치료받는 분들은 200명이 아직 안 됩니다. 이제 아직은. 그래서 이제 박능우 중앙사고수습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한 열흘 정도 더 봐야지 유행이 확산할지 등을 판단할 수 있고 예. 좀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예, 오늘 오후에도 40여 명의 확진자가 새로 생겼는데 또 문제는 대부분이 또 대구에 국한돼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대구 지역 경제는 직격탄을 맞아버렸습니다. 예, 지금 대구가 좀 비상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가장 번화한 동성로도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하는데 예. 그래서 민주당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추경 논의를 한다고 해요? 예, 오늘부터 이제 추경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민주당은 23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서 추경 편성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예. 당초에는 좀 예비비 등 가용 예산으로 좀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관측이 있었는데 대구에서 확산세가 너무 급증나다 보니까 추경을 이제 논의하게 됐습니다. 예. 추경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일단 추경은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처음에는 추경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어제하고 오늘의 좀 야당의 미래통합당의 분위기가 좀 바뀌었거든요. 바뀌었습니까? 예.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어느 경우에는 황교안 대표가 당 최고위원회에서 문재인 정권 그러니까 혈세를 퍼붓는 건 안 된다는 식의 취지의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의 경제 상황을 비상식으로 진단하며 예상을 뛰어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경제 이유의 위기는 문재인 정권이 3년간 해온 사회주의 실험 때문이다. 이런 지적도 했었고요. 그리고 전염병 등 대외 변수 탓을 멈춰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황교안 대표 본인도 좀 말이 바뀌었습니다. 전날 이제 어제 그 발언에 대해서 이제 여당이나 지지자들의 비난이나 대구 쪽의 또 비난도 이어지니까.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래통합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대구인데. 예. 추경 안 된다고 하면 당연히 대구에서 반발하겠죠. 네, 반발이 심했죠. 예.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관련 질문에 필요성 있는 추경은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경이 정확하게 만들어지고 집행돼야 된다. 이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태도가. 예. 야당이 협조를 하면은 추경은 무리 없이 이뤄질 것 같은데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 인력도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해요. 예. 김부겸 의원도 이제 긴급 추경을 요청했다고.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구를 초비상 상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현재 방역도 필요하지만 지역 경제가 꼼짝을 안 하고 있으니 긴급 수혈이 필요하다면서 이제 추경을 강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예. 이미 지난 12일이었죠. 여당의 김영춘 그다음에 김두관 의원과 함께 추경 편성을 촉구를 했었고요. 이제 대구에서 확산세가 급증하다 보니까 추경 편성을 다시 요청을 한 겁니다. 예. 이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해서 각 지자체장이 다른 지자체하고 협의도 필요할 테고 또 중앙정부하고 협의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총선 관련 질문으로 넘어가죠.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비례정당 창당 검토를 시사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예, 손혜원 의원이 미래통합당과 같은 이제 비례정당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비례정당 창당을 검토하겠다. 미래한국당. 예, 미래한국당과 같은. 예, 기자들도 헷갈리네요. 예. 그래서 자신의 이제 유튜브 채널이죠. 예. 손혜원 TV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나서서 선거법을 개정했는데 위험한 부분에 대해 일체 검토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면서 예. 보수 진영이 이제 비례정당을 만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비례정당을 만들지 않고 그냥 있을 수는 없겠다 싶다 하면서 비례정당 창당을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가다가는 보수정당 일당도 될 수 있다. 그런 위기감이 있다. 이런 얘기 같아요. 예. 그러면 과연 이 이야기가 민주당과 교감이 있었겠느냐 이런 질문이 자연히 이어질 것 같은데. 아직까지 민주당과 교감을 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손혜원 의원 본인이 뜻이 있는 분들과 이제 협의를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민주당도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그런 것 같은데. 예.
근데 지금 2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시간이 촉박하지 않습니까? 다 정당을 만든다고 한다는 게. 예, 뭐 한다면 좀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겠죠. 예. 그리고 비례대표 후보도 예, 정해야 되고요. 예. 그렇네요. 이게 전국 5개 지역구에서 5천 명 이상의 당원이 또 필요한데 예. 그런 작업도 필요할 테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혜원 의원이 따로 인터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아직 창당이 들어갔다 이렇게는 볼 수 없겠네요. 예, 아직까지는 검토 단계입니다. 예,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원유철 미래통합당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네요. 예, 5선의 중진 의원이죠. 미래통합당 원유철 의원이 오늘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예. 예. 이로써 이제 현재까지 이제 원유철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미래통합당에서 불출마 뜻을 밝힌 현역 의원이 총 22명으로 예. 늘어났습니다. 예. 원유철 의원 불출마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지금 재판에서 징역형이 나왔기 때문에 어차피 공천받기는 어렵다. 예, 징역 10월형이 나왔거든요. 뭐 그런 얘기는 있어요. 어차피 공천받기는 힘들 것이고 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22명 선언한 그 의원들 중에 뭐 김세현 의원 같은 분들 제외하고 미리 이제 불출마 선언하신 분들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사실상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본인이 이제 어떤 점수를 받는지를 대충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코드프를 의식해서 뭐 미리 불출마 선언한 거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에도 면접까지 보고 그다음에 예. 불출마 선언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안철수계 의원들이 미래통합당으로 갔습니까? 예, 오늘 오후였죠. 안철수계 의원 중에 한 명이었던 이동섭 의원이 미래통합당 입당을 선언을 했습니다. 전날 이제 김중로 의원도 미래통합당으로 갔는데요. 예. 이동섭 의원도 미래통합당으로 갔습니다. 예. 그래서 안철수 의원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예. 다만 이제 본인은 이제 이 미래통합당 합류 움직임에 대해서 뭐 안타깝지만 개인적 선택과 결정을 존중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미래통합당으로 가기 전에 안철수 의원에게 뭐 결정을 해달라, 같이 가자 이런 뜻 같은데 그건 안철수 의원이 예. 바른미래당 출신 비례대표 의원들이 이제 19일 날 예. 안철수 전 대표하고 만찬을 하면서 통합당과의 연대를 좀 예. 요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다만 이제 여기서 안철수 의원은 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그리고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에 회의가 끝난 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당시에 거취를 고민하는 분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이동섭 의원이었고요. 예. 그리고 권은희 의원이 이제 입장을 대신 전하기로는 이동섭 의원, 김중로 의원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 뭐 미래통합당으로 가는 분은 이제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 안철수 의원은 미래통합당하고 선거연대 질문에도 선거연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했네요. 예.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결국 사퇴했습니까? 예. 사퇴했습니까? 하기로 했습니까? 사퇴하기로 한 겁니다. 예. 24일에 사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바른미래당과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등 호남 3당이라고 표현을 하죠. 예. 이 정당들이 이제 24일 날 합당을 수순을 완료를 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17일 날 하기로 했는데 일주일 연기됐다고 봐야겠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뭐 호남 3당 통합은 어렵지 않게 24일 날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예. 민주당은 강서갑 이 지역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김남국 변호사가 경선을 하게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고 금태섭 의원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김남국 변호사가 아무래도 변호사를 다른 지역구로 이제 공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구 분들은 그걸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게 후보자들? 이제 문제가 되겠죠. 예. 이 교통 정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선대위원장이죠. 이낙연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빠른 시간 안에 정리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오늘 예. 오전에. 아무래도 지금 전반적인 관측은 김남국 변호사를 다른 지역구로 배치를 하고 예. 그다음에 당내에서는 뭐 금태섭 변호사에 대해서도 좀 지지자들에게 사과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좀 기류가 있기는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정식으로 그게 논의된 건 아니다라고 선은 긋고 있지만 예. 좀 아무래도 금태섭 변호사하고 김남국 변호사가 같은 지역구에 계속 있으면 당으로서는 좀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 김남국 변호사를 지지하는 그 민주당의 핵심 코어 지지층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죠. 그 지지자들은 또 금태섭 의원은 상당히 반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김남국 후보를 다른 쪽으로 돌린다. 금태섭 의원은 그냥 그 지역구에 있고. 예. 그럼 상당한 당내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게 이제 과제로 남는 거죠. 예. 만약에 김남국 변호사가 정말 지역구 변경하는 게 확정적이라면 예. 또 김남국 변호사가 나는 그 제안을 못 받아들이겠다. 반발할 수도 있고요. 예. 글쎄요. 어떻게 될지 좀 이것도 좀 강서갑이 졸지에 주목받는 지역구가 돼버렸습니다. 예. 근데 강서갑에 지금 경선 나가겠다고 한 사람이 김남국 변호사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예, 맞습니다. 다른 후보들도 있는데. 다른 후보들도 추가로 이제 공모에 신청을 했는데 예. 김남국 변호사가 언급이 되고 예. 또 금태섭 변호사가 또 그런 뭐 조국 프레임이다 뭐 이런 얘기. 금태섭 의원은 왜 김남국 변호사를 콕 집어서 얘기한 겁니까? 그럼 다른 후보들도 있는데. 당시에 이제 언론 보도 자체가 네. 김남국 변호사가 조국 백서에 참여했다라는 거를 좀 중점적으로 좀 보도를 했었거든요. 예. 그거에 대한 이제 입장을 이제 금태섭 변호사도 그냥 허심탄회하게 밝힌 것 같고. 먼저 언론이 조국 대 반조국 썼고 예. 금태섭 의원이 그걸 받아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고 한 거고. 사실 순서가 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예. 김남국 변호사가 강서갑을 신청했다라고 하니까 예. 마침 이제 금태섭 변호사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조국 대 반조국을 쓰기가 사실 언론 입장에서는 좋거든요. 예. 썼고 금태섭 변호사가 뭐 그거에 본인이 동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제 언급도 동시에 있었고 그러니까 좀 파장이 좀 생기게 된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논란은 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예, 옮기지 않습니다. 않게. 결론이 어떻게 나든 간에 예. 논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지켜보고요. 자, 지금 서울 경찰이 광화문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면 나중에 사법 처리할 수도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예. 박원순 시장이 집회하면 예. 안 된다라고 예.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정강훈 목사 측에서 집회하겠다. 예. 맞습니까? 아직까지는 집회를 강행한다는 입장이고요. 일단은 정광훈 목사가 대표로 있는 범투본 범국민투쟁본부는 집회 강행 의사를 밝혔고 예. 다른 보수단체 같은 경우에는 아직 확정되진 않은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집회를 하겠다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다들 모임도 조심조심 하고 있는데 이게 이 상황에서 대규모 집회, 군중 집회를 연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이제 그쪽 보수단체 관계자 이제 입장은 뭐 중국인들의 입국을 막지도 않으면서 집회를 못하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정광훈 목사 본인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더 강경하게 나가야 된다라고 판단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확진자가 200명이 넘은 상태고 예. 지역사회로의 전파는 이루어졌는데 이거 종로구에서도 확진자가 지금 발생을 했거든요. 그렇죠. 복지시설에서. 예. 그런데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찰은 이게 지금 이게 경찰도 이렇게 나왔고 서울시도 집회를 금지했기 때문에 집회가 만약 열린다면 충돌이 지금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긴 해요. 언제 그쪽에 문의를 해봤습니까? 인터뷰하면서? 저는 아까 이제 오전 지나고 점심 때쯤 예. 그때까지도 집회는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까? 집회를 한다 일단 일정대로 한다 이런 예. 입장이었습니다. 이번 주말입니까? 예.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예. 토요일 집회 같은 경우에는 거리 행진도 예정돼 있거든요. 예. 자, 또 하나 문제가 이게 조금 있으면 개학을 하지 않습니까? 예. 특히 대학가에서 비상이 걸렸는데 고국으로 돌아갔던 중국인 유학생들이 다 복귀한단 말이죠. 예, 복귀하죠. 이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또 대구에 유학을 하고 있는 또 유학생들도 많은데 예. 지금 일단은 영진 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 유학생이 260명쯤 있는데 학교에 휴학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한 100명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교육부에서도 지침을 내렸습니다. 뾰족한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중국인 유학생을 격리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일단 거기다가 사실 전체 중국인 유학생의 한 절반 정도 이상은 이제 서울 쪽에 집중돼 있긴 해요. 네. 서울에서도 이제 대책을 마련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중국인 유학생들을 무조건 들어오지 말라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예. 모두를 격리하기에는 또 시설도 문제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일단 기숙사에 격리하는 방안 예.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중국인 유학생들이 거부하면 또 그리고 강제할 수가 없잖아요. 전원이 기숙사에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예. 지금 교육당국이나 학교 대책은 유학생이 들어오면 2주 정도 격리하겠다는 방침인 것 같은데 이게 쉽게 되진 않을 것 같아가지고 예, 코로나19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좀 잘 안 보여서 답답하네요. 지역사회 감염이 너무 갑자기 확산이 돼서 예, 당황스러운 알겠습니다. 상황입니다.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시사저널의 유지만 기자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